부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도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이나 다 서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서로 반반씩 좀 양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중재안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시국장 파견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예결위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대신 이제 반반이라는 의미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담 상담은 필요한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일단 교육부가 작년 12월 달에 지방교육재정교부법하고 금년도 2월 달에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분담금 조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분담금 조항은 법상으로는 이제 5%를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 시에다가 이제 좀 전에 지자체가 부담하던 금액을 고려해서 그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제 12%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3월 3일자로. 근데 저희들 생각은 고교 이제 무상교육은 일정 기간 경과하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고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 도는 지난 11월 13일에 교육부에다가 법령 해설을 요청한 데 이어서 그 다음 10월 1일 날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뒤에 전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 조기무상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 그 정부가 무상교육 법제를 하면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법령의 규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부담 비율은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한 교육부 장관 고시가 고교 무상교육의 관계법령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 기준은 초등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10조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종전에 부담하던 것을 제주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활용해서 도세 전출 비율을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 조정해서 매년 170억에서 190억 내외 추가로 전출함으로써 201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주도와 달리 고교 전액학비 보조수당 등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면제받게 되는 교육비만큼 이것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지만, 제주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전출해야 하는 모순점과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실제로 2016년도까지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세전출금 비율이 상향된 2017년도부터는 매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에서 공립학교 운영비에 도세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55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추진 배경 및 재원 대책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세전출 비율 상향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법령안 입법 요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주자치도는 연간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법정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전출 외에도 교육복지를 위해 매년 400억 원 규모를 비법정 전출금으로 도교육청과 학교에 추가 지원하면서 미래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4월부터
도세전출 상향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2018년도부터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2017년까지 부담했던 농업인 자녀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존 수당 등도 모두 대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 시 입법 취지 및 기존 도세전출군과의 중국 용도 지원 등 재정 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전부 첨부했는데요. 이 중에 그 9페이지 보시면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확보 방안에 보시면 하단부에 지자체 부담분이 뭐냐면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농업인 자녀 학비 지원 등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청에서 17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시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2017년 12월 달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체 지원 확보 가능성도 분명히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이 정부에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세전출금이 상향됨에 따라서 법정전입 약 170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그리고 그 교육청인 경우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체 지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고 그다음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저희들이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질의한 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 고시가 제일수정하고 전혀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했던 거고 근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당시 자기네 그 2017년도 교육부 고시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 교육부 고시가 이제 법률 제16,675 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10주 2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인 2019년도나 18년도 기준은 안 되고 왜 꼭 2017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이 법률안 심사할 때 그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교육부 장관이 한 말씀도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분은 전혀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해오던 거를 그 금액만큼 면제받기 때문에 해당된 금액을 교육청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한 게 법률안의 취지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조세적 상향 지원해줘서 이미 그 실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또 두 번째 질문을 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이 법률안 심사할 때 지자체가 모두 동의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률안 개정 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한 그 근거 제주도가 언제 동의해줬는지 이거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참고로 마지막 35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도교육청의 재정지원 사업 지원해주는 상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15억 원도 아직 납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예결위원장 주재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중재 과정에서 금년도는 이미 실시가 연말까지 다 왔는데 금년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중재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 도세전출금 그때 상향할 때 그 취지를 보면은 무상교육에 사용하라고 상향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시 발표문이나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상향해준 걸 뭐 다른 부분을 다 뭐 주장하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도세전출금을 상향해준 게 그것 때문에 무상교육 예산을 좀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던 건 그게 맞지? 무상교육 상향하라고 준 거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무상교육 예산 못 주겠다는 주장을 조금 약간 지금은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이게 논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법정, 비법정 이렇게 예산을 두 가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미 2020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아마 교육청도 전에 이제 국비에서 내려온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도 전혀 모르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인상해 준 것 갖고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출금 갖고 이미 그 학교 수업료라든 안 받는 걸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세 전출금이고, 다시 법제화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도 또 추가적으로 법제화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된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무상교육을 정부가 했으면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하시고는 전혀 추가 지원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제주도만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는 특별법 특례 활동이거든요. 교육부는 일반화시키는 거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는 특례 활동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실시하는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은 전혀 고르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수차례 의제기를 했는데도 교육부는 일반화시킨 거죠. 그게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법제처 아직 그 해석이 나오기 전인데 내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내후년에 어쨌든 해석이 나온 이후에 만약에 판단이 이중지연이 된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를 다 오픈시켜야 되는 건 중재할 때 내년하고 내가 2년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반반해라. 반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제주도 입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했던 거고,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교육청은 뭐 수용한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중재에 대해서 수용하는, 근데 반반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부담할 거냐 말라니까 이 논란이지, 이게 무슨 절반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반이 아니고 명확히 할 거냐 말 거냐, 중복이냐 아니냐, 저는 그런 걸 판단하는 거고, 저희들은 교육행정협의 실무협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차피 도세전출금도 무상교육에 쓰이고 있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무상교육비에 전출해달라. 그러면 도세전출 중복되는 부분을 빼자.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9억을 이제 무상교육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원해 주려면 우리 기존에 쓰던 29억 원을 우리 비법정 전출금 배치시키자. 그런 게 이제 저의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다 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타협을 못 본 거죠. 아니 그러면 전출금 비율을 특례를 활용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러면 3.6%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뭐 저희들이 입장에서 그 당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알다시피 재정 여건이 참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건데, 지금 다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원래 지금 재정 여건 상황으로 보면 원래 환원해야 돼 맞는 건데, 그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서로 양쪽의 관계가 이제 되는 게 재정 문제인데, 환원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조정 끝나기 전인데 내년 지금 이번에 지금 본 예산에 이게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내년 1차 추경 때 만약에 반영이 되는지 그 정도는 그거는 어쨌든 방침 일정의 방법론인데, 어쨌든 무상교육은 내년 연말까지 이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교육청은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뭐 29억 못 받았다고 다시 학부모들한테 부담하라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 저축을 하고 있어서 타 시도는 다르죠. 상황이 새로 생기는 거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 시행해 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혀 학부모들한테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내년도 중에는 이번 추경에서 개수정하면서 그 예결에서는 이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만 알려달라 그러는 거는. 근데 만약에 본 예산 편성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이거를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우리 예결 개수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개수조정의 과정에서 뭐 증액이 되든 뭐 증액이 안 되면 뭐 내년도 추경이 가능하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전에 그건 그러면 내 10년까지 하는 거죠? 일단 예결위원장들 중재는 이게 서로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내후년 이렇게 2개년 갖고 이제 반반씩 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들은 거든 이게
원래 했다고 내년도 해결되지 않고 이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필요합니다. 이거를 부담이 명확히 아니고 예. 전액 부담이 내년 수정까지 하실 거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은 이게 내년 말까지 이 문제가 계속할 건 아니고 조속히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일단 중재는 2년 동안 중재했지만 내년도 중에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